안녕하세요, 봄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내 존재를 사랑하는 법, 내 인생을 사랑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내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라는 이 존재, 이 개체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둔다던가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존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대해주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 마음을 담아 대해주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나의 존재를 사랑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존중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담아 대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쉽게 말해서 힘나게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행위가 힘 빠지는 행위라면 힘나게 하는 행위는 그 반대인 거죠.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성을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생각.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알아채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순간 자신을 잠깐 느끼는 것조차 힘든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양질의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은 흩어진 생각의 초점을 자신의 내면으로 모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이 되신 분이라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일어나는 생각들 중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들여다보고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채고 바꿔주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관념을 알아채고 바꿔주는 것이에요. 관념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번 제가 이야기한 코로나 시대 내 인생 살기 편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주로 그동안 내 안에 유입된 정보, 학습된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가 좋은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입되어지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시크릿 정보관리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말, 자기가 하는 말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힘 빠지게 하는 말을 힘나게 하는 말로 바꿔주거나 뭐 실수했을 때 미쳤어. 내가 미쳤나 봐. 바보같이. 이런 말 무의식 중에 막 하잖아요, 자기한테. 소소하게는 그런 습관들부터 바꿔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말을 내뱉는 동시에 내 자신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말은 주문으로 만들어서 매일 같은 순간에 약간의 의식처럼 이야기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지혜롭고 강하며 아름다운 사람이다. 제가 종종 외우는 말 주문인데요.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말 주문 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면 이게 정말 파장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에게 들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했던 말들은 무의식 중에도 내 주변의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나와 그 주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효과가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세 번째 가치, 행동이에요.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방향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나에게 해로운 삶의 습관들은 줄여나가는 것.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주는 것. 이 음식이 사람의 생각 그리고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다면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느끼고 내 몸 상태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멈춰 서서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쉬는 시간조차 자기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영상을 본다던가 게임 만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내일 할 업무,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쉴 때 단 10분이라도 나를 느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를 느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샤워를 할 때 또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서 가장 양질의 방법은 요가나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느끼는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정말 할 내용이 많은데 다음번에 자신에게 머무르는 연습, 자신을 느끼는 연습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많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제 주변 사람들을 좀 웃게 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 수 있으면 나도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 웃게 만들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숙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100번을 웃어라.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이 나오니까요. 여섯 번째,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취미생활. 내가 했을 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취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고 찾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나는 별로야. 이거는 좋아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그것을 다 해보았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재밌는 경우도 있고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취미, 무언가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찾아보는 과정,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은 존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한 가지씩 아주 조금씩 5분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고 나를 더 사랑하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맞춰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에 많은 전달 부탁드려요. 안녕.